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공항건설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조명화가 신청이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는 시행사인 서울지방항공청이 환경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산시가 환경부의 자연보건 사업과 별도로 왕궁 축산단지 정원 개발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 사업에 세계적인 생태 보건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일산을 방문해 정원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의 대폭 증가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도 선정돼 올해 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하지만 시행사인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기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오는 2029년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새만금 수락갯벌. 지난해 잼버리 파행 직후 예산 삭감 등 공경에 처했다가 정부의 적적성 판단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해 예산 327억 원에서 내년에는 63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6월 설계와 공사를 맡을 사업자로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돼 올해 말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사인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초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가 환경단체 반발로 취소한 상황. 저희 세부 공정계획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추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추후에 이제 요청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속내는 세부 공정계획이 변경됐다는 게 이유인데 오는 1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데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0.479로 기준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실설계 진행 과정이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그 재영향평가나 그런 거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그 착공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들어간 새만금공항. 환경단체가 제기한 사업계획 취소 행정소송 등 환경 논란이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라선 고속화철도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조 원 규모의 익산과 여수 179.4km 구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열차의 고속주행을 위해 철로 보강과 개선 등이 이뤄져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산지 쌀값이 80kg에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45,725원으로 1년 전보다 10.6% 하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20만 톤을 사들인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도내 재난 피해액이 지난 11년 동안 9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호우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8,7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은 인구수 대비 피해 금액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기후변화 피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1일 일자리 정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출범을 앞두고 업무 추진 부서를 대상으로 첫 기획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관 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달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협력기관, 단체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7년 만에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7,887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283명 늘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는 여전했지만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더 많아 인구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31일 뇌물수수와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신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이뤄지고 있어 집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에 혐의 유무와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본격 논의합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제2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다음 제3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가운데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환경부 자연보건 사업과 별도로 왕궁축산단지 정원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생태 보건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시킬 계획인데요.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익산을 방문해 정원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에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영국 코널의 폐광 지역을 세계 최대의 친환경 온실 정원으로 바꾼 대표적인 생태 보건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익산시가 이 팀을 불러들인 것은 왕궁 축산단지 정원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겁니다. And so what will be so fantastic about the next couple of days is really starting to get a sense of Iksan, of the team, of the places nearby, the stories that will help inform the ideas, the themes that may in time become the project as a whole. 왕궁 축산단지 전체 면적은 179만 제곱미터. 지난해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건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추산 사업비는 1,7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반면 정원 개발은 환경부 사업과 별도로 익산시가 추진합니다. 때문에 환경부 보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성을 둬야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관광 사업화를 위한 별도의 민간 자본 유치 계획도 마련돼야 합니다. 앞서 개발된 영국 코널 폐광 지역과 중국 청도 폐염전 지역은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하면서 지역 개발 기금 내지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그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환경 보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와 동시에 에덴 프로젝트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에덴 프로젝트 팀은 익산시에 내년 4월까지 왕궁 축산단지 위치 평가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정원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Not just exciting new, but creating work that outside investors and financiers would likewise see the benefits of. 54만 평 규모의 왕궁 축산단지, 정부의 자연환경 보건 사업과 별도로 익산시의 정원 개발 로드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정읍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 이어 올가을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됩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군산의 한 민박집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옥도면의 한 민박집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 여행객 16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군산시는 환자와 조리 종사자 등 27명과 민박집 주방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오후 2시 48분쯤 선유도 몽돌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만조를 40여 분 앞두고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갯바위 상당 부분이 바닷물에 잠겨 연안 구조정 접근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물때를 살피지 않고 낚시를 하다가 밀물에 고립됐다며 낚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익산 지역 임금체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익산과 김제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26억 8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 47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익산지청은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야간 운행 차량을 확대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11월부터 평일 야간 운행 차량 1대를 추가해 모두 2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운행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 야간은 1대만 운행합니다. 이번 야간 운행 차량 확대로 배차를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응시생은 17,041명으로 지난해보다 236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66개 시험장이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마스크 착용 권고만 할 뿐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오는 14일 치러지는 수능에 대비해 시험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보험 설계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험 설계사와 의사,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4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여간 뇌심혈관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3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오후 6시 4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관촌 1터널 인근에서 4.5톤 화물차와 승용차, 자동차 운반 차량 등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 대표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KCN 금강방송이 개국 25주년을 맞았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오늘 3층 컨퍼런스룸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근속 직원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이한호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25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행된 군산사랑 상품권이 전액 팔렸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종이와 모바일 등 군산사랑 상품권 3,185억 원어치가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금융기관 창구 구매는 물론 모바일 충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 가맹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군산의 풍부한 선교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기 위한 기억상자가 70년 동안 땅에 묻힙니다. 군산시는 1892년 호남 7인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을 기념해 지난 2일 선교 기념탑 기억상자 매설 기념식을 열고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기념탑 전망대는 7m 높이로 7인의 선교사를 상징하며 군산이 선교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억상자는 군산 시정과 근대사 전반에 영향을 준 선교 역사에 대한 자료가 담겼으며 오는 2095년 4월 5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익산의 착한 가격 업소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식당 6곳과 독서실 1곳, 카페 1곳을 착한 가격 업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모두 36곳으로 늘었습니다. 고물가 속에 저렴한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과 배달료 지원은 물론 다이로움 할인 혜택 20%가 적용됩니다. 익산시가 석탄동과 와리, 망성화산, 가좌 등 4개 지구를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국비 3억 4,200만 원을 들여 6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지적 제조사가 진행됩니다. 지적 제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믿음신협이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겨울이불 20채를 전달했습니다. 임병길 이사장은 겨울 채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군산 헌혈의 집에서 사랑의 헌혈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온 이번 행사는 소아암 환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만 17세 이상 가족의 사전 참여 접수와 헌혈증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